티라노사우루스. 이 위대한 공룡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녀석은 쥬라기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으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공룡으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영화가 너무 인상 깊었는지 실제 동물이 어땠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위대한 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티라노사우루스는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찾아낸 가장 크고 강력한 육식 공룡입니다. 수십 마리의 표본을 통해 추정한 성체의 평균 크기는 길이 11.0에서 12.4m, 체중 6.9에서 10.6톤 범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녀석이 최대 14m, 15톤까지 자랄 수 있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죠. 재밌게도 녀석의 체중은 시간이 지나며 그 추정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골격 복원이 진행되고 체적과 밀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룡이 영화에서 더 크게 나오는 것과 대조적으로 티라노는 30년 전 복원인 쥬라기 공원 속 모습보다 실제가 더 육중했다 하네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몸통의 폭이 무려 2m에 달했던 만큼 같은 길이의 육식 공룡들을 덩치에서 압도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를 역사상 가장 큰 육식 공룡으로 꼽습니다. 티라노의 화석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1874년에 콜로라도에서 이빨 화석이 최초로 발견되었고 1890년에는 와이오밍에서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죠. 그러나 정식으로 이름이 붙은 것은 전설적인 고생물학자 코프가 커다란 척추 2개를 발견한 1892년이었습니다. 그는 화석의 주인에게 거대한 다공성 척추라는 뜻의 마누스폰딜루스 기가스라는 학명을 부여했습니다. 8년 뒤인 1900년에는 바넌 브라운이 미국 와이오밍 동부에서 육식 공룡 골격 일부를 찾아냈으며 1902년에는 몬태나의 헬크릭 층에서 34개의 뼈로 구성된 또 다른 육식 공룡 표본을 발견했습니다. 1905년 자연사 박물관장이었던 헨리 오스본은 인류가 처음 찾아낸 초대형 포식자를 보고 감명받았고 화석의 주인에게 폭군 도마뱀 왕이라는 뜻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멋진 학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논문에서 그 이전에 찾아낸 다른 표본을 디나모사우루스 임페리오수스라 명명했죠. 그러나 얼마 뒤인 1906년 티라노사우루스와 디나모사우루스가 실은 같은 동물이었음이 밝혀지며 한 페이지 먼저 등장한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이 채택되었습니다. 재밌게도 11년 뒤인 1917년에는 역으로 티렉스가 마누스폰딜루스였음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오스본은 화석의 소실과 단편적인 특성 때문에 먼저 명명된 마누스폰딜루스 대신 티렉스를 선택했죠. 이미 많은 논문에서 렉스라는 종명을 사용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후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공룡왕의 화석은 미국과 캐나다 서부에서 상당한 수가 회수되었고 덕분에 6600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는 맥레이엔시스라는 두 번째 종이 명명되었습니다. 녀석은 7300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로 추정되었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의 기원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그 엄청난 덩치만큼이나 큰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길이 1.4m, 폭 75cm에 달했으나 큰 것은 길이 1.5m, 폭 95cm에 육박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했음에도 많은 육식 공룡처럼 내부에 빈 공간이 많아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각 뼈들이 매우 단단히 융합되어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압력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두개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둥이는 좁았지만 뒤쪽이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안구가 정면을 향해 있어 양한 시야를 지녔던 것은 물론 턱에 엄청난 양의 근육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둥이의 모양이 V였던 다른 육식 공룡들과 달리 녀석의 주둥이는 U모양이라 훨씬 더 많은 면적을 물 수 있었죠. 한 번에 200kg만큼 물어뜯을 수 있었다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위치에 따라 모양과 용도가 상이한 이 형체를 지녔습니다. 4개씩 밀집되어 있는 상하게 앞니는 톱날이 있던 데다 뒤로 구부러진 형태라 물어뜯을 때 큰 충격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빨은 길이 30cm에 달해 육식 공룡 중 최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녀석의 나머지 이빨들도 비정상적으로 견고했으며 단면이 D 모양의 뿌리도 깊숙이 박혀있는 구조였습니다.
덕분에 녀석의 이빨은 먹이의 살과 근육을 뚫고 뼈를 부술 때의 엄청난 충격을 멀쩡히 버틸 수 있었죠. 녀석이 이빨 끝으로 가하는 압력은 무려 43만 천프 사이에 달했는데 이를 멀쩡히 버틸 정도의 내구도를 지녔던 것입니다. 다 자란 티라노사우루스는 몸 길이 12m에 달하는 거구였지만 앞발은 고작 1m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앞발은 한때 흔적 기관으로 생각됐으나 연구 결과 상당히 발달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매우 두꺼운 골격 덕분에 녀석의 상완이 두구는 단독으로 200kg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 하네요. 팔힘만으로 사자를 들어 올릴 수 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발이 짧은 이유는 미스터리였는데요. 작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짧은 팔은 더 크고 강력한 턱을 발달함에 대한 적응이라 제안되었습니다. 앞발이 짧기 때문에 싸우거나 먹이를 먹을 때 오히려 다른 개체에게 팔을 공격당할 위험이 줄었다는 것이죠. 진화에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팔이 짧은 이유는 우연과 적응의 겹침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신체를 보면 뭔가 짧고 뚱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녀석의 두꺼운 목은 거대한 머리를 지탱하던 만큼 워낙 근육질이라 다른 육식 공룡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보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몸통을 지탱하던 척추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단 높이 자체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단면적이 매우 넓었고 엄청난 양의 근육과 힘줄을 부착하기 좋게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낭덕의 크기에 비해 가벼워 호흡과 기동성, 강도의 이점을 모두 살릴 수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골반은 거대한 덩치를 지탱할 수 있게 다른 육식 공룡들보다 훨씬 컸으며 단단했습니다. 덕분에 티라노사우루스는 신체 대비 가장 크고 긴 다리를 보유할 수 있었죠. 티라노사우루스의 달리기 능력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발자국 화석과 근육량을 통해 속력을 유추했는데요. 5톤 성체 기준 빠른 보행 시 18km/시간의 속력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티라노사우루스의 발 구조가 질주나 보행에서 오는 충격을 버티기 좋았고 녀석의 긴 다리 또한 더 빠른 걸음에 적응한 결과임이 알려지며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녀석이 가장 편한 자세로 걸을 때 4.6km/시간에 빠르게 걸을 때는 시속 18에서 27km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0에서 13세 사이의 어린 개체들은 그보다 훨씬 빨라 모든 육식 공룡 중 가장 빠른 축에 속했습니다. 녀석들은 호랑이나 사자와 비슷한 시속 50에서 60km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티라노사우루스는 거대한 골반에서 나오는 괴력 덕에 몸을 회전시키는 순간 가속과 민첩성이 다른 육식 공룡보다 최대 2배나 뛰어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발로 9톤의 덩치를 빠르게 회전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셌다 합니다. 종합해보면 티라노사우루스는 비록 영화처럼 빠르진 못했지만 순간적인 힘과 민첩성만큼은 대단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잘 보존된 두개골 덕에 감각기관에 대한 연구도 꽤나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의 뇌를 보면 후각을 감지하는 부분이 매우 컸는데 모든 육식 공룡 중 가장 뛰어난 후각을 지녔음이 밝혀졌습니다. 시력 또한 경이로운 수준으로 인간보다 13배나 뛰어났던 것은 물론 현대의 맹금류를 능가하는 55도의 양은 시야각을 지녔다 합니다. 이는 먹이에게 달려들어 완벽한 거리 조절을 통한 사냥을 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다른 수각류와 달리 티라노사우루스는 달팽이관 또한 매우 긴 형태였습니다. 이는 녀석들이 저주파를 감지하고 이를 이용해 소통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녀석들의 턱에 있는 수많은 신경은 이들이 온도와 촉각을 감지해 둥지짓기나 육아 혹은 종내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재밌게도 티라노사우루스의 전체적인 지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마니라토라를 제외하면 체중 대비 뇌 크기가 최상위권이었던 만큼 이들의 지능은 적어도 현대 악어와 유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의 피질에 33억 개의 뉴런이 있었으며 때문에 개코 원숭이에 필적하는 지능을 가진 동물이었다 제안되기도 했죠. 다만 이 연구는 수각류와 영장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특이한 두개골 구조와 엄청난 근육량 덕에 강력한 힘으로 먹이를 물 수 있었습니다. 주둥이 안쪽의 치아에 걸리는 치악력은
6만 뉴턴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육상 동물 중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때 티라노사우루스가 사체 청소부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의 연구는 이들이 뛰어난 사냥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입은 약 80도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여러 동물의 다양한 부위를 물기에 부족함이 없는 각도입니다. 실제로 오리주둥이 공룡 에드몬토사우루스의 꼬리와 강룡 트리케라톱스의 뿔과 풀일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공격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냥꾼도 분명 공짜 먹이를 거부하진 않았을 텐데요. 아마도 오늘날 대부분의 포식자처럼 사냥과 청소를 병행했을 겁니다. 추가로 이들이 무리 사냥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친척들 역시 무리 사냥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대형 티렉스 표본인 수의 앞발에서 상완골에 부착된 힘줄이 끊어진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발버둥치는 먹이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활동적인 사냥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녀석들의 두개골에서도 많은 상처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래턱에 난 커다란 구멍입니다. 한때 이는 트리코모나스 기생충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는 이 구멍이 다른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물려 생긴 것이라 제안합니다. 앞발과 두개골 외에도 경추와 중족골에 상흔이 남기도 했습니다. 아마 녀석들은 동족 간 싸움이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티라노사우루스 상과 공룡인 딜롱에게서 깃털이 나오며 티라노사우루스의 깃털 유무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거기에 대형 수강류인 유티란누스의 깃털 발견은 큰 티라노사우루스 상과가 깃털을 달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 화석에서 녀석의 깃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많은 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살던 당시의 기후와 열 방출을 고려해 머리와 등 쪽에 약간의 깃털이 있거나 아예 없는 복원을 선호합니다. 이에 대해 덩치가 큰 유티란누스도 깃털을 달고 있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녀석과 티라노사우루스의 체급 차이는 무려 10배에 가까웠으며 유티란누스가 살던 곳은 무척 추운 곳이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다만 티라노사우루스는 깃털이 달린 수강류와 매우 가까운 관계인지라 성체에게 깃털이 없었다고 단정할 순 없으며 적어도 새끼 때 보온용 깃털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수강류에게 있어 뜨거운 감자인 입술 논쟁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 고생물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를 포함한 거의 모든 수강류들이 범랑지를 촉촉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술을 지녔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악어와 같은 구조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녀석의 잇몸과 이빨 주변 조직 분석은 도마뱀과 같은 입술 구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이 너무 커서 입술로 덮기엔 무리가 있었을 거라 추측했으나 최신 연구에서 이빨만큼 두개골도 컸기 때문에 모든 이빨을 입술로 덮기 충분했다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두개골 크기 대비 이빨 길이가 입술을 가진 파충류와 일치함이 확인되기도 했죠. 현재까지 발견된 화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티라노사우루스는 약 30년 정도의 수명을 지닌 동물이었습니다. 수명이 짧았던 만큼 성장도 빨라 금방 성체에 도달했는데요. 13세가 되기 전에 이미 500kg에 도달한 뒤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20세에는 7톤을 넘었습니다.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급감하여 죽을 때까지 2톤 정도 더 커졌습니다. 성체 티라노사우루스는 나이가 들며 두개골이 길어지고 덩치가 약간 커지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담으로 매우 큰 티렉스 표본인 스카티는 22세 전후의 젊은 성체였으며 비슷한 크기였던 수는 27에서 28세 사이에 늙은 성체로 추정됩니다. 또한 한때 나노티란누스로 분류됐던 표본들은 10에서 13세 사이의 어린 티렉스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녀석들은 앞발의 길이 차이 등으로 아직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발표된 새 논문에서는 다시 나노티란누스를 다른 속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개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크기의 티라노사우루스는 12m에 8톤 정도의 덩치를 자랑해 녀석을 알려진 가장 육중한 수강류로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러한 크기와 엄청난 성장 속도에 주목했고 녀석이 정온 동물이었다는 가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는
화석 내부에서 산소 호흡으로 생긴 분자 폐기물을 조사한 작년 연구 덕에 어느 정도 증명됐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포함한 중생 때 용반목들의 신진 대사율이 현생 조류나 포유류 수준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때문에 녀석의 복원은 게으르고 느린 도마뱀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포식자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학계의 최신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뛰어난 능력과 경이로운 신체로 복원돼 녀석은 분명 당대 최강의 포식자이자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강력한 육식 공룡일 겁니다.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킬링 머신 같은 모습과 달리 티라노사우루스 역시 평범한 동물 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만 보면 포효하며 달려드는 괴수스러운 옛 복원보다는 그때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졌지만 조그마한 인간은 마주쳐도 무시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는 동물스러운 모습이 영화에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